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질병은 바로 치매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치매 보험을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걱정되는 질병, 치매를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소개를 해드립니다. 치매 보험 생각만 하셨다면 이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질병 후유 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볼 예정이니까요. 가장 똑소리 나는 보험 정보 보험플랜 119에서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통해서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가장 슬픈 질병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 치매를 제대로 대비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유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지입니다. 오늘은 가장 슬픈 질병인 치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기억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노인분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는 치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다음 장을 보시면 치매 종류를 좀 봤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가 50% 과반수를 차지를 하고요. 그 외에 혈관성 치매가 한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인성 치매가 대략 한 20%를 차지를 하는데요. 여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봤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의학계 최초로 보고했다고 해서 명명이 된 그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이 치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작은 단백질 세포들이 뇌세포에 착색을 해가지고요. 그 우리의 기억이나 그 다음에 생각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질병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치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혈관성 치매를 보면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러한 질환에 뇌혈관 질환에 유전적인 그 질환이든 아니면 생활 습관적인 질환이든 이러한 병에 걸리셔서 어떠한 질환으로 인해서 큰 수술이나 아니면은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혈관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원해서 발생하는 치매도 아니고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되는 치매입니다. 그 외에 노인성 치매인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는 한 20% 대략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65세 이후에 5년마다 치매의 발생 요인 인자들이 2배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나이가 얼마나 치매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는 노인성 치매라고 하고 그 전에 6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는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 그 인구 또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2010년에는 15,000명에 불과했던 이 초록이 치매 환자가 2015년 불과 5년 만에 약 20.5%가 증가해서 약 대략 2만 명 가까이가 초록이 환자라는 거죠. 근데 이 치매의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찍은 그 휴먼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서 35세 여성이 4세 남자 아이와 6세 여자 아이를 키우는 주부셨어요. 근데 그 주부님이 이 초록이 치매에 걸리셨던 거죠.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 초록이 치매 환자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봤었을 때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으로 됐었을 때 그때 상황은 아기를 보고 계속 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치매가 걸렸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는데 치매 상태에서 애들을 내가 케어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없이 슬프셨던 거죠. 근데 그 치매 상태가 됐었을 때는 또 애들하고 한없이 그냥 해맑게 웃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치매 환자는 내가 치매 상태일 때 애들한테 제대로 케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치매 상태일 때는 또 케어를 못하니까 즐겁고 이런 반복적으로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질병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수 또한 적지 않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그 치매가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초기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한 건망증도 초기 치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중기로 가면 불안이나 초조, 피해망상, 도둑망상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갖다가 오전에 일을 한 걸 오후에 까먹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중기 치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기 치매를 보면 식사, 대소변 스스로 해결 못하고 의사표현도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치매란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걸렸었을 때 한번 걸리기 시작을 하면 점차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지는 질병이지 이게 완치가 되거나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 치매 환자를 주위에서 겪고 그다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 가족들에 대한 부담감은 한없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치료 기간이나 발생 비용을 갖다가 준비를 해봤지만 뭐 12.6년 생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2,054만 원 정도 이런 비용이 소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35세 여성의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만약에 80살에 사망을 한다고 해도 45년간 어마어마한 기간을 갖다가 치매로서 계속 고통을 받는데 그거를 가족들이 모든 짐을 부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치매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치매 보험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A 보험사와 B 보험사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90세 만기 20년 납의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A 보험사는 손해보험사, 그 다음에 B 보험사는 생명보험사를 대표적으로 준비를 했던 그런 플랜인데요. 지금 경도 치매나 중등도 치매, 중증 치매의 진단자금은 손해보험이 좀 더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진단자금은 좀 작지만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사는 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종신토록 지급을 한다라는 이 조건이 생명보험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불리를 갖다가 따지기 전에 내가 나한테 맞는 그 준비 과정이 어떤 게 더 좋을까를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료 예시를 한번 보자고 하니까요. 손해보험사일 경우는 40대 남성이 한 5만 8천 원대, 여자는 4만 6천 원대, 그리고 50대는 7만 5천 원대, 여자는 5만 4천 원대. 60대는 좀 크죠. 10만 원, 그 다음에 7만 3천 원. 생명보험사를 좀 보면 남자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보다 경증 치매의 진단자금이 되게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좀 더 손해보험사보다는 저렴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런 보험사의 금액이나 그다음에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해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치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먼저 치매는 질병이지 나이가 들어서 어느 한 가정의 특정 사람한테만 발생하는 그러한 병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서 반드시 우리 모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젊은 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이 치매, 초록이 치매가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망가뜨리는데 더 치명적이라는 부분을 꼭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65세 이후부터 발병 위험이 5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라는 이 부분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준비를 하는 과정은 보험료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그 가입 금액도 되게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가 연대까지 치매 보험을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20년 납입을 했는데 내가 한 70살이나 75살쯤에 봤더니 나는 정말 너무 내적으로 건강해가지고 뭐 기타 질환도 없고 건강해서 내가 치매가 죽을 때까지 난 안 걸릴 것 같아. 이러한 분들은 높은 환급률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플랜들은 전부 다 해약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75세나 80세 때쯤에 해약을 한다 그러면 해약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은 부부간의 여행 경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러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한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 이런 치매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유진 전문가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건망증으로 깜빡깜빡할 때마다 나도 혹시 치매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당연하고 젊으신 분들도 치매 보험 가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라고요. 65세 이하 분들이 걸리는 치매가 더욱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라는 말씀 강의 시간에 만나봤고요. 자, 이제는 뭐 치매 보험 나이 불문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치매 단계별로 맞춤 준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비를 주는 치매 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전문가와 비교를 해보시고 내 상황에 맞게 치매 보험 준비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 보험은 물론이고 내 노후에 필요한 보험 좀 상담을 받고 싶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수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 주제는 바로 질병 후유 장애입니다. 이 질병 후유 장애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임현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질병 후유 장애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싹 된다고 해서 노후의 필수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질병 후유 장애 보험 어떤 것들 있는지 추천도 받아보고요. 네. 각각 특징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로는 질병 후유 장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보장 자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면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 신체에 발병한 질병이 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또는 신체 일부나 전체가 영구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가 질병 후유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왜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냐면 장애라는 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장애가 있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들이 많이 있는데 선천적인 장애는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90%가 후천적인 원인이네요. 그렇죠.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전체 장애의 55.6% 정도가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질병으로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익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질병 후유장애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의 인구수가 95년도부터 2014년 기준으로만 조사를 해봤을 때 약 2.6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증가되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은 오래 사는 시대다 보니까 살아있는 기간이, 생존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해서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고요. 두 번째로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점도 이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더군다나 오래 살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부분이 치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강의 시간에도 나왔던 치매도 하나의 질병이고요. 이 5년 만에 치매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치매 환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치매 자체도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만큼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률이 그만큼 높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대 질병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암, 뇌, 심장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나면 이 중대한 질환이 후유장애로 연결되는 숫자가 한 75% 정도가 된다 그래요. 대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완치가 되는 경우인데 아주 경미하게 처음 시작했을 때 이외에는 계속적으로 이게 후유장애로 남는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는데 그 환자 수가 무려 9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예, 전 사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의학의 발달이 많이 됐는데 왜 질병 후유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 했는데 고령화 때문에 장애를 안고 쭉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난 거네요. 그것도 하나의 필요성 중에 하나죠.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생존은 계속 살아갈 수는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삶은 있으나 그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는 못하기 때문에 그 또한 후유장애의 하나의 부분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우리 질병 후유 장애는 19개의 신체 부위와 21개의 장기에 해당하는 장애를 후유장애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를 살펴보면 인공관절 수술하면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나이 들면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걔는 나빠지니까 기능이. 그다음에 치매도 CDR 2점 이상이 되면 그 장애 등급으로 들어가고요. 디스크 요즘 젊으나 늙으나 디스크 환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사고로도 많고 질병으로도 많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 또 이제 장기에 중요한 수술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또한 후유장애가 남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흔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게 질병 후유 장애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같이 네.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치아가 결손이 되면은요, 그냥 흔히 뭐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하는데 5개 이상의 내 영구적인 치아를 빼내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도 후유장애가 된다고 해요. 이런 예.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청력으로 인한 장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어르신들 잘 안 들려고 맨날 큰 소리로 막 이거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많이 끼시고요. 그렇죠. 보청기들 많이 끼시는데 이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도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류마티스라든가 또 이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이 그러네요. 된다라는 점 예.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살펴보니까 사실 뭐 큰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고 생기는 것들인데 굉장히 보장받기가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후유장애로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또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질병 그래서 제가 후유장애 사례. 예.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이분은요, 51세 여성분인데 이제 신촌에 있는 모 병원에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위암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3기로 진단을 받았고 그거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위전 절제술을 시행을 했는데, 이 흉부나 복부 장기 또는 비뇨기 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에는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50%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예를 들었던 디스크, 척추기형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41세 여성이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요추에 4번, 5번 돌출 및 마모로 수술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예. 사이에 핀을 삽입을 해서 고정을 했는데, 이 척추에 기형이 생겼을 때는 15% 정도 후유장애 진단을 발생하셔서 이분도 혜택을 봤고요. 다른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 혈액 투석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평소에 술은 좋아하셨지만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해요. 예. 근데 어느 날 산에 오르다가 어지러워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신장의 75%가 기능을 상실하는 예. 상태가 되셨다고 해요. 평소에 이렇게 건강하신 분도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는데 질병 후유장애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능이 그렇게 나빠졌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셨던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막 1년간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이게 증세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가 돼가지고 혈액을 투석을 해야 한다라는 진단까지 가게 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75% 정도 후유장애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만성 질환으로 많이 앓고 계시잖아요. 당뇨나 고혈압들. 맞아요. 근데 예. 얘가 지금 이분은 이제 당뇨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셨던 분인데요. 이 합병증이 발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첫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예.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게 손가락, 발가락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엄지발가락은 이 전체 장애의 발가락 중에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발가락이기 예. 때문에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지면 10% 정도 후유장애가 남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이 됐을 때 각각 5% 정도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절단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 5% 합산해서 15% 정도 후유장애가 해당이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가입 담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보험기간은 90세 만기로 납입 기간은 20년 날 동일하게 했는데, 회사마다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들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A보험사는 기본 계약에 질병 후유장애 3천을 추가로 넣었고요. B보험사도 기본 계약에 3천만 원 후유장애를 넣기는 했는데, 이제 여기서 비교표를 보시면 A보험사, B보험사의 기본 계약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A보험사는 뭐 일반 상해 후유장애, 일반 상해 사망, 질병 고도 후유장애가 들어가 있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는 3대 진단비 해갖고 암내 심장에 대한 진단비가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져 있었어요. 예. 거기에 상해 사망 후유장애 이렇게 들어가져 있었는데, 요거 가입하실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연령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A보험사 같은 경우는 50대는 뭐 50대 이전까지는 49세까지는 질병 후유장애 3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50대가 넘어서서는 20대 2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60대가 되시는 분은 가입이 안 되시는 그런 아예 경우고요. 가입이 안 되는요? 예, 가입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는 50대는 동일하게 2천인데요. 60대 이후에도 1,000만 원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신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보험료 수준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30대 남성은 3만 원대, 여성은 4만 원대, 40대, 50대는 다 4만 원대로 나왔고요. 여성이 6만 원대로 굉장히 보험료가 좀 높이 책정이 됐는데 이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은 여성분이 좀 더 오래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로 진단을 받는 치료나 수술들을 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B보험사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공이 다 3만 원대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남성, 여성 다 3만 원대인데 보험료가 저렴하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50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후유장애 2천만 원 가입을 하시는데 남성분들 3만 7천 원, 여성분들 3만 3천 원 되고요. 60대도 1,000만 원 가입을 하시면서 3만 원대, 둘 다 3만 원대의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회사의 손해율이라는 그 해당 담보에 대한 손해율이라는 거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B보험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제가 요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A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기준은 없었고요. 0세부터 59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병자도 당연히 가입하실 수 있고요. 갱신이나 비갱신으로 활용해서 보험료 수준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B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 3대 진단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0세부터 60대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신 점 있고 당연히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시고 갱신, 비갱신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단점은요. 최저보험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저보험료 3만 원 이상부터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라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A사와 B사로 나눠서 좀 장단점을 비교 분석 도와주셨는데 뭐 우리가 인공관절이나 치매, 디스크까지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쉽게 좀 흔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은 A사와 B사 가운데서도 어떤 걸 선택할지 지금 좀 막막하실 것 같아서 딱 한 가지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질병 후유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보장자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를 할 때는 아무래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추천해서 저는 B사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병 후유장애 보험은 B사를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근데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를 준비를 할 때는 제가 어떠한 담보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을 딱 골라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본 계약이 어떤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B사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 3대 진단비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후유장애였어요. 요 3대 진단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후유장애 발병률이 75% 정도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고령자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료도 저렴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B사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최종적으로 B보험사 추천 주셨습니다. 동일한 보정일 때 일단 저렴한 게 포인트고요. 60세 이후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계약에 질병 진단비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이 특약으로 후유장애만 넣으면 되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보장받기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임연아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질병 후유장애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100세 시대인 만큼 누구나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서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통해서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꼼꼼한 보험 상담 도움드립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 건 아니고요. 예. 방송 보다가 이제 오빠 보험이 생각나서 증권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서 이거 어떤지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아, 여동생 분이 우리 오라버니 위해서 직접 전화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라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이요. 네, 50 되셨고요. 지금 보장이 별로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까요? 삼성생명 거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밑에 보니까 증권 보니까 3년 갱신이라고 된 게 있어요. 예. 근데 통장에서 자동이체 나간 거 여기 보험료는 43,000원짜리 가입하는데 지금 통장 보니까 한 13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아, 삼성생명 증권이 13만 원 정도까지 전체 보험료 합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아, 저희가 받아본 담보 중에 갱신이라는 담보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아, 예. 그 보험료가 그럼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총 2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게 맞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받아본 증권에서는 8만 원대인데 지금 13만 원대까지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럼 갱신 부분도 체크를 해보고요. 우리 오라버니 혹시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아픈 데는 없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이 보장들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추가할 거나 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대신 오라버니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2건 가지고 계신데요. 삼성생명의 100세 사랑 보장보험은 3년 갱신 상품으로 보이고요. KB 가족 지킴이 생활보장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현재는 8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오른 보험. 일단 갱신이 부담이라고 하시고요. 자, 오라버니 보험 지금 건강하지만 보장 적절한지 방송 보시다가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은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봤는데요. 삼성생명 보험이 갱신형이라서 좀 그 부분이 걱정돼서 제일 먼저 전화를 주신 것 같으신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은 보험은 좋은 보험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나한테 필요한 특약들로 구성이 돼서 나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내가 계속해서 이 보험을 보장이 가능하도록 유지가 가능한 보험료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 보험료가 4만 원대였지만은 지금 그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보험료가 올라서 지금 유지가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제일 크게 걱정을 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네. 일단은 그럼 만약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한다면 뭐 조정을 해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 1기간, 2기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그 제일 크게 보장을 해주는 게 지금 대중교통 사망 담보인데요. 대중교통이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택시, 그리고 버스, 지하철도 포함이 되지만 항공, 선박, 열차 이런 걸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제 가장 큰 3억이란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보험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특히 이제 5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차량으로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예. 오빠분은 어떻게 보통 이동 수단 어떤 걸 이용을 하시나요? 그냥 승용차?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밑에 또 다른 담보인 그 교통사망이나 아니면 재해사망으로 보장을 받으실 가능성이 훨씬 큰데, 이거는 지금 3억까지는 보장을 안 해주고 1억의 보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문제는 얘가 이제 갱신형 특약이 들어가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크셨을 텐데 갱신형 담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뭐 내려가는 이런 변동 사항이 있지만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납입을 만기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게 또 단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해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 따른 보험료가 변동이 큰데 질병 쪽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좀 가장 영향이 큰데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보시면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암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 요 특히 질병 진단비 4가지가 2천만 원씩 각각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오르는 걸로 예. 나와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오라버니께서 퇴직한 이후에 재해에 대한 보장은 조금 더 줄어도 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실 텐데 문제는 퇴직 이후에는 보험료 부담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퇴직 이후에도 보험료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거기에 보험료는 계속해서 내가 수입이 줄어든 것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지만 이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좋은 보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보험이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점을 갖게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갖고 계신 그 KB 가족 지킴이 생활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오빠분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건설 현장의 그 토목기사예요.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좀 다칠 위험에 대해서 조금 보장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게 내가 크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물론 지켜줘야 되겠지만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같이 아울릴 수 있는 보험이면 좋을 텐데 지금 갖고 계신 보장 내용을 보자면 후유장애라는 특약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유장애 옆에 또 숫자로 50%, 8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후유장애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뭘로 판단을 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내가 장애가 발생을 했는지 이걸 따지는데요. 지금 가장 크게 지급을 하는 게 월 400만 원씩 60회 지급하는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일 때 2억 4천이라는 가장 큰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80% 이상 후유장애가 어떤 건지가 알았을 때 이 보험이 나한테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80% 이상 후유장애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항시 누워있는 상태인데 혼자서 앉거나 일어나거나 하는 게 힘든 상태고요. 거기에 타인의 의존을 해서 방 밖을 나올 수 있는 상태, 거기에 또 더불어서 수저를 내가 혼자 들 수가 없고 음식물을 혼자 섭취를 할 수가 없어서 옆에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식사가 가능한 상태, 거기에 또 더불어서 대소변을 혼자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혼자 변기를 일어나거나 앉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내가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와 또 더불어 옷을 혼자서 입거나 벗거나 할 수가 없는 상태,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합산이 되어야지만 80% 이상 후유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받으시는 종변이네요. 거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오빠분께서 이렇게 극한 내가 장애를 입었을 때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망에 준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험을 괜찮구나. 2억 4천을 굳이 이런 상태가 아니어도 내가 약간의 사고에 한동안 일을 못할 경우에 가족을 보장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좋은 보험이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나한테 적합한 보장인가 라고 봤을 때는 보험료는 문제가 없겠지만 보장 내용에서는 아무래도 좀 물음표가 생기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맞지 않고 그리고 보험료도 부담스럽다 이럴 경우에 약간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다시 꼼꼼히 따져보셔서 조금 보험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보험료는 일단은 지금 현재 납입하고 계시는 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있으신지 아니요, 어떠하신지. 뭐 지금 나가는 상태 정도는 괜찮아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전에처럼 또 네. 많이 또 갱신 상품이 또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좋은 보험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시청자님께 필요한 그 보장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보험료도 지금 현재 보험료 정도면은 앞으로도 계속 납입하시면서 유지가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요. 일단은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늘 누구한테나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 암진단비는 2천만 원 동일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거기에 지금 기존에 갖고 계셨던 특약 중에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데 혈관 질환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범위가 협소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추가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치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질병인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내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만 좋은 질환인데요. 그럴 경우에 진단비는 무조건 한 번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당 지급이 됨으로써 그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에선 부족했던 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조금 더 보장을 조금 강화를 했고 거기에 40대 그리고 18대 질병이라고 해서 뭐 뇌, 심장, 신장처럼 큰 기간도 보장을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노출되는 뭐 생식기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관절 질환 그리고 뭐 어깨병변 그리고 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뭐 백내장 수술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40대, 18대 질병 수술비를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보장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대한 수술도 물론 추가를 했고 그리고 뭐 후유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뭐 입원이나 수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데 아까는 상해로 인한 큰 뭐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보장이 되겠지만 지금은 자잘한 수술에서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보장을 구성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 처음에 삼성생명보험이 갱신형인 게 가장 부담이 됐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이 되셨을 텐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갱신형 담보를 걷어낸 보험료가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고정적인 그 비갱신형으로 설계를 해서 보험료는 총 13만 3,200원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그 가족분께서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물론 수술이나 이런 큰 질환에도 노출이 되겠지만 그 질환에 노출되기 전에 병원에 가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하시려면 실손보험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단독 실손보험을 23,35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보험을 묶어서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 부담도 앞으로도 조금 더 덜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자잘한 그런 보험, 그 자잘한 특약부터 내가 크게 생각하는 아까 뇌출혈도 당연히 보장이 되겠고 암 같은 그런 중대 질환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네, 우리 오라버님 보험을 살펴봤는데 삼성생명증권 걱정을 하신 대로 갱신 부분이 앞으로도 큰 부담이 되실 것 같고요. 보장만 보더라도 오라버니께 맞지 않는 증권이세요. 자, 그리고 KB생활보장보험 역시 작은 사고일 때는 보장받기 어려운 증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건 모두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그래도 오라버니가 건강하시니까 이럴 때 바꿔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장받기 쉬운 항목들을 모두 묶어서 비갱신으로 준비해드렸고요. 꼭 필요한 실비까지 묶어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오라버니께 맞춤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게 맞는 보험인지 상담을 원하시거나 갱신되는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보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490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는 0% 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장기로 저축할 만한 상품을 알아보며 망설이고 있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면화 전문가님, 저금리 시대라고 하잖아요. 워낙 금리가 낮아서 목돈 마련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은행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시대는 조금 지났다고 볼 수 있죠. 0%의 금리 시대 과연 올까 했는데 현실로 다가왔네요. 근데 보험사를 잘 알아보시면은요, 투자형 상품이나 확정금리형 상품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하신 거에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본인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금리 또한 한 번 정해진 금리가 이 상품이 끝날 때까지 돈을 내가 모을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금리로 간다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는 변액 상품들로 장기적인 저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정금리형으로 해가지고 뭐 복리로 했을 때 2.5% 확정금리, 이게 지금 복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단리로 은행에서 지급하는 단리로 변환을 좀 하게 되면 한 3.7% 정도 되는 이율이거든요. 이런 식의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회사들을 여러 군데 출연하셔서 이제 서류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본인한테 맞는, 목적에 맞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으니까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축 목적으로 보험 생각하신 건 정말 잘하신 결정 같고요. 그중에서도 투자 성격 가진 변액 연금 상품이나 그 밖에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883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2대 질병 진단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고은정 전문가님, 3년 전에 유방암 진단 받으셨는데 2대 질병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가입 가능하시고요. 3년 전에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기존의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암 치료 이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가입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나온 3.1보험, 3.2보험 같은 간편심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암 치료력을 묻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 충분히 보장 가능하신 만큼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은요. 지금은 5년 이내에 암 치료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이 조건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똑소리 나는 좋은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